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주요 대학별 정시 모집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수시 모집이 551명이 줄었고 정시 모집이 2,811명 정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3,000명대 줄어서 큰 변화는 없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의학학 계열의 정시 모집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학 계열은 우리가 아무래도 각 급감별로 좀 이 점수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23, 24, 25를 좀 비교해 보는데요. 23과 24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4에서 25로 넘어왔을 때는 의대 증원이 1,500명이 늘어나서 수시 모집에서 크게 변화가 있었고 정시 모집도 여전히 영향이 있게끔 되었습니다. 자, 메이저 의대 그리고 인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삼용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요 의대 그리고 지방 의대까지 좀 구분해서 세 라인으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누적한 이 일반 전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은 어차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형을 보면 192명이 늘었고 여러분 또 그 라인별로 늘어난 인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엔 지역 인재로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자, 지역 인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지만 정확하게는 각 광역 단위별로 지역 인재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또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364명이라 전년 대비 정시에서는 139명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과 지역 인재를 합쳐보면은 1,475명으로 전년 대비 331명이 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라인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치대와 한의대는 이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치대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서 10명이 줄었고요. 한의대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의대가 늘었지 의학학 계열이 연쇄적으로 늘어나서 늘어난 것 뿐이지 오히려 이제 의대 밑으로는 한 이러한 그다음에 뭐 약수 이쪽은 인원이 크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지역 인재를 살펴보면 치대는 지역 인재가 12명 감소했고 한의대는 여전히 비슷합니다. 자, 약대는 일반 전형이 630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 지역 인재도 역시 전년과 비슷합니다. 자, 수의대는 일반 전형이 전년 대비 좀 소폭 감소해서 18명이 줄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23, 24 비슷했고 24 대비 25가 이제 의대가 각 라인별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 의학학 계열 전반적으로 2,831명으로 전년 대비 좀 300명대 이상 이제 늘어났음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의대 군별 모집을 좀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다 군으로 모집을 하는데 23, 24, 25를 체크해 보면요. 전년 대비 아무래도 전년 대비 변화가 크니까 전년 대비 보시면 가군은 전년 대비 120%가 늘어가지고 435명을 일반 전형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군에서는 116%가 늘어서 나군에서는 511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다군에서는 112%가 늘어서 165명을 모집을 합니다. 항상 이게 일반 전형하고 지역 인재를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인재는 광역 단위별로 별도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더 이걸 또 군별로 다시 또 전체를 확인해 보면 수도권 의대에서 약 317%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의대와 인서울 의대에서는 반영된 증가분이 없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국립대 의대는 120% 정도 증가를 해서 191명, 지방사립의대는 117% 증가해서 372명을 일반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자, 전년대 비교했을 때 그래서 메이저 인서울은 비슷한 규모고 수도권에서는 군 이동이 있어서 가군이 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지방의 국립 사립을 좀 비교해 보면 가군은 감소했고 나군은 증가했음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 인재 좀 별도로 구분해 봤습니다. 광역 단위별로 이제 제가 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정리를 했으니 한번 관심 있는 이제 그 라인 한번 보시고요. 전체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년 대비 이 지역 인재 의대 지역 인재가 161% 증가해서 364명을 모집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옆에 지금 써놓고 있죠. 이게 최초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은 언제 나온다고요? 그렇죠. 수시 모집 2월이 있어요. 12월 27일 이후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비로소 최종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또 예년 대비 인원이 얼마나 2월 되는 게 증가분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흔들리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측하는 것은 좀 예년을 기준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예측하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전, 세종, 충청은 인원 증가 및 군이동이 좀 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은 군이동이 있음이 보이고요. 대구, 경북 쪽은 신설 및 인원 증가가 있습니다. 강원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의학학 계열의 활용 지표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주요 대학도 좀 따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의학학 계열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표준 점수와 탐구를 백분위로 해서 혼합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국수는 표준 점수 중심으로, 그 다음에 탐구는 백분위 중심으로 반영을 합니다. 백분위로만 또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각 학교를 이제 그 대학별로 좀 인원을 구분해 봤습니다. 자, 이걸 그래서 먼저 이제 라인별로 확인해 보면 가, 나, 다, 군으로 구별을 했고요. 자, 노란색이 약간 다르죠. 표점이라고 했는데 노란색과 약간 짙은 노란색 계열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정확히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표준 점수 중심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노란색 계열로 표준 점수, 그리고 혼합 방식으로 표점 변표가 이제 파란색 계열, 그리고 백분위는 하얀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나의 점수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이것은 수험생 전체로 봤을 땐 일치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보고 큰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대, 한의대 라인도 역시 표준 점수 그리고 백분위까지 각 군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관심 있는 대학들 꼭 어느 활용 지표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약대, 수의대도 약대가 확실히 전국으로 보면 매우 많습니다. 서울 주요부터 해서 지방 약대가 어떤 점수대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대가 있고 치대가 있고 한의대 그다음에 수의대가 있고요. 약대가 거의 뭐 치대하고 수의대를 감싸는 정도로 꽤 이 폭이 큰 편입니다. 아무튼 점수 표점부터 백분위까지 활용하는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특징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과 자연을 좀 구분해서 인원을 확인해 보는데 인문은 이제 공통을 좀 제가 같이 묶어놨고요. 공통은 자유전공, 무전공 쪽도 지금 인문 쪽으로 좀 배정을 했습니다. 자, 실제 자유전공을 갈 만한 지원할 만한 학생은 아무래도 점수 분포상 요즘에 자연계 학생들의 점수가 워낙에 이제 상향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제 자유전공을 지원할 학생들이 자연계일 수 있지만 제가 편의상 지금 인문과 공통으로 묶어놓으면서 이 자유전공, 무전공은 인문 쪽에 배정했음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스카이라인을 확인해 보시면요. 네, 인문 공통 쪽이 99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자연 쪽이 20명이 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으로 서성, 한, 이쪽을 확인해 보시면 인문 공통 쪽이 117명, 그리고 자연 쪽이 52명이 줄었습니다. 또 학교마다 또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은 좀 다른데 제가 라인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경외시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먼저 이 중경외시 쪽은 인문이 104명이 줄었고 자연 쪽이 17명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라인으로 건동, 홍숙을 살펴보면은 인문 공통 쪽이 109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쪽이 138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대학도 좀 언급해드리면 좋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서울 주요학교는 건동, 홍숙 라인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 15개 대학만 구분을 해보면 인문 공통이 221명이 늘었고 자연 쪽이 153명이 줄었습니다. 표면적인 수치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자연계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이제 좀 더 많은 다수 학생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자유전공 쪽은 수치가 지금 인문 공통으로 넘어가 있지만 자연 학생들도 충분히 그 점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앞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시 2월의 경우는 우리가 뭐 메디컬도 있겠지만 보통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가 2월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 서성한 라인 이하로는 좀 2월되는 인원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서울대가 인문이 5명, 자연이 37명, 그리고 연세대가 인문이 121명, 자연이 74명, 그다음에 고려대가 인문이 14명, 자연이 78명입니다. 대체적으로 자연의 수시 2월이 많은 편인데
작년에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연세대 하스라고 하죠. 예, 이쪽 송도 캠퍼스에 있는 하스에서 2월 인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작년에는 인문이 121명이 2월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시 미축원 등록 마감이 12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시 2월이 발표가 되고 비로소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자, 15개 대학의 정시 모집을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68명이 늘었고요. 이제 크게 늘어난 데가 고려대가 65명이 늘었고 성균관대 48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좀 줄어든 학교는 건국대가 102명이 줄었고 서울시립대가 8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번엔 각 인문과 자연을 군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인문 공통 쪽을 나군에 390 플러스 66명을 표시한 건 여러분도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일반 전형이 390명이고 지역 균형이 66명이다라고 좀 정리한 거고요. 고려대의 경우는 일반 전형이 수능으로만 지원할 수 있죠. 그게 일반 전형이고 우선 가군을 보면 473명 그리고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해서 222명이 수능이 80% 내신 교과가 20% 들어가는 전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지원할 수가 있죠. 이거 이제 군별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다군에서 고려대 학부대학을 모집을 하면서 36명을 모집합니다. 일반 16, 그다음에 교과 우수로 16명 모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좀 반길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으로 서성 한 1을 보면요. 자, 눈에 띄는 게 바로 뭐냐면 인문과 자연 모두 이 다군에서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원래 다군 모집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인문도 자연도 모집 인원을 좀 늘리면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성균관대도 또 지원할 기회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서강대도 원래 항상 나군에만 있는데 이번에 인문에 47명, 다군에 35명으로 이 정도면 파격적으로 인원을 좀 배정한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가 원래 다군에 없었어요. 인터칼리지를 배정을 하면서 이걸 지금 인문 쪽에 배정을 60명으로 해놨습니다. 이화여대는 이제 가나다 완전 분할 모집을 합니다. 기존에는 나군 모집이었는데 가군 쪽에 사범대를 배치하고 다군도 일부 배정을 하면서 가나다군 모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스카이는 가나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성한 예전에는 거의 가나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다군에도 기회가 상당히 많아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성한 라인에서 다군에 173명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나군에서 143명이 좀 줄었습니다. 146명이 줄고 역시 또 자연계도 보면 다군에서 104명 늘고 나군에서는 179명으로 또 줄어든 부분이 확인됩니다. 다음 라인으로 중경외시도 또 이 변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대가요. 네. 자연, 인문 모두 가나다에 분할된 게 꽤 비슷비슷할 정도로 자연계의 경우는 나군보다 다군이 더 많습니다. 네, 눈에 띄고요. 경희대는 이제 국제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가군과 나군이 계열에 따라서 좀 이제 비중이 좀 다른 게 눈에 띕니다. 자, 외대도 다군 모집이 이제 95명, 20명으로 인문자에도 나눠진 게 있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인문은 가나가 있고 자연계는 가나다. 물론 다에 배정된 인원은 많지 않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나 이 2장밖에 못 쓰는 것보다는 다군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게 우리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건도공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대, 동국대 모두 가나다 분할 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동국대가 다군에서 모집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네, 숙명여대도 이제 가나에 비슷하게 나누고 있고요. 홍익대는 항상 예전처럼 다군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문 가군에 63명 줄고 나군에 44명 줄고 다군에 298명이 늘었습니다. 다군의 인문이 늘어난 것은 자유전공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도 인문 못지않게 또 변화가 큽니다. 네, 가군에 132명 줄고 나군에 380명 줄고 다군에 많이 늘어서 308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각 대학, 주요 대학을 좀 변화사항도 살펴보고 또 어떤 게 중요한지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표준 점수로만 점수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과목, 우리 자연계 학생들 경우는 투과목의 경우
다른 원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높고 거기다 또 가산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표준 점수 방식이 매우 이제 큰 변수인데 서울대는 서울 주요 학교 중에 홍익대와 함께 표준 점수로 뽑는 대학입니다. 자, 접수 마감 일정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날 마감을 하고요. 6시에 마감을 합니다. 마감 시간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이 같아도 마감 시간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상단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자, 주요 사항을 보면 서울대는 신설, 학부대학 광역이 있고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가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전공 연계 교수 이수 그 과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울대는 정시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 모두 이 교과 성적이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게 계속 서울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교과 이수 과목을 핵심과 그냥 권장 과목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보지 말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학과의 교과 이수 과목, 핵심 권장 과목이 혹시 누락된 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변화된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서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체크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전형 요소는 일반과 지역 균형이 좀 다릅니다.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뽑고 그 이후에 2단계에서 이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좀 자세한 건 제가 마지막 코너에 Q&A로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과 달리 지역 균형은요, 한 학교당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단계형을 하지 않고 일괄합산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반영되는 것도 이 교과 성적이 일반 전형은 2단계에서 20%가 반영이 되는데 이 지역 균형은 40%가 반영이 됩니다. 그만큼 이 내신이 미치는 영향이 좀 적지는 않다. 그래서 그것도 신중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만큼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교과 이수 과목 꼭 체크해야 되는 것도 역시 일반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도 그런데 지역 균형은 그만큼 전체 중에 40%나 되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수시와 다르게 이 지균의 학교장 추천은요, 졸업생도 가능합니다. 교과평가의 점수 산출 방식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학생부의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딱 3가지만 들어갑니다. 먼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가, 2번째 그리고 성적은 좋은지, 그리고 3번째 그 과목에 대한 세부 능력 특기사항, 우리 보통 세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특사항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자, 연세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는 국수는 표준 점수고 그다음에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 그래서 제가 표점 더하기 변표라고 해놨고요. 마감일은 1월 2일인데요. 네, 마감 시간이 다릅니다. 5시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주요사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설되는 부분, 이번에 무전공이 있다 보니까 신설 상경계열 생명과학부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통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첨단 컴퓨팅 학부로 바뀌었고요. 자, 또 간호, 의류, 그다음 의료환경, 실내건축의 경우는 인문과 자연을 분리 선발을 했는데 이제 통합 선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과목 지정 폐지가 되면서 가산점을 부여했다. 뭐 그건 이제 다른 주요 학교들도 많이 반영되는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반영 비율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연세대가 기존 2가지였습니다. 인문과 국제가 있었고 자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제하고 이제 통합을 포함한 국제하고 인문하고 자연으로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문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기존의 영어를 빼고요. 2대 1이어서 탐구의 비중이 매우 낮았었거든요. 그만큼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이 거의 똑같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수학의 비중 좀 떨어뜨리고 국어를 늘리고 그다음에 탐구도 좀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어의 반영 비율이 16.7%에서 12.5%로 지금 인문계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점수보다 좀 영어의 반영 비율이 소폭 줄었어요. 하지만 영어가 2등급이 나오는 순간 연대는 지원하기가 매우 힘들고 특히 인문도 역시 이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형 요소 지금 전형 요소를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인문자는 기본적으로 수능이 100%고요. 의예는 1단계를 2.5배수로 그리고 국제는 1단계를 3배수로 통과를 시킨 후에 2단계 면접이 10%씩 적용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의예의 경우도요. 다른 학교의 경우는 그냥 패스페일인데 여기는 점수가 1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점수화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고려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와 똑같이 표점, 변표, 반영 방식이고요. 마감, 시간, 일정 똑같습니다. 자, 주요 사항을 살펴보시면 신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가 올해부터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대학 다군에서 모집하고 있음을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변경사항 있습니다. 자연계열 수능 수학의 선택 과목 폐지가 됐고 과탐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만 폐지를 했습니다. 사이버 국방에 수능 최저가 있는데 그걸 좀 변경한 부분이 있다.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전형 요소는 일반 전형은 수능 100%, 그리고 교과 우수는 일괄합산 방식이면서 수능이 80%, 교과가 20%입니다. 자, 제가 일부러 좀 표를 좀 정리했는데 고대 교과 우수의 경우는 서울대의 정성적인 반영 방식이 아니라 정량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었냐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주냐면 몇 점인지, 내신 성적이 몇 점 몇인지 이걸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이 그냥 대충 알고 있는 내신이 평균 등급이 몇 점, 2.3입니다, 2.4입니다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고대 홈페이지 보면 정확하게 절대평가조차도 어떻게 점수로 환산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의 만점이라고 하면 200점 만점이 되는 거고요. 2.0이면 198점으로 한 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넘어가는 순간 점수가 또 한 4점 정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3.0에서 4.0으로 벌어지는 순간 또 8점이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몇 점대냐에 따라서 벌어지는 이 간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대 점수 계산 방식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히 이건 교과 우수 전형의 경우는 내신이 정량적으로 들어가는데 감점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근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1.0에서 감점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뭐 시작점 자체가 2.0 정도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점대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좀 3등급대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감점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잘 모니터링 해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한 번에 이 반영 비율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가산점 부분도 다 정리를 했고요. 연세대의 경우는 사탐을 본 학생이 인문계에 지원하면 사탐에 대해서 3%를 과목당 가산점 부여를 합니다. 과탐을 본 학생이 자연계면 역시 과목당 3%를 반영을 합니다. 제가 사탐 변표에다 색을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요. 서울 주요 학교에서 이 과목증이 폐지가 되면서 가산점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과탐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사탐엔 반영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대는 사탐, 과탐을 각각의 계열로 지원할 때는 각각 부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크로스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고대는 별도의 가산점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미 과탐을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산점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비교적 반영 비율이 높은 주요 과목을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조금 상대적으로 반영 비율이 적은 것을 좀 이제 파란색 계통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연세대는 서울대와 고대와 다르게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1, 2등급 점수 차이가 5점인데 거기다 반영 비율을 또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더 벌어진다는 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라인으로 서성한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좀 차이를 보입니다. 이화여대는 1월 2일이고요. 서성한은 1월 3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밝혀주더라도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래도 꼼꼼하게 체크했다라도 제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지원하는 것은 저만 100% 믿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지원하고자 하는 데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설되는 부분 서강대학교 사이언스 자유전공, 그다음에 인문 자유전공, AI 자유전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문 기반 자유전공, 그다음에 AI 기반 자유전공은 다군에 배정이 되어서 기존의 다군 모집을 안 했는데 저 두 자유전공을 모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신설 자유전공 계열과 양자정보공 모집이 있습니다. 한양대 한양 인터칼리지가 있고요. 이화여대 지능형 반도체가 신설되었습니다. 자, 변경된 부분 항상 학교마다 모집군의 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모집군의 이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모집하지 않았던 다군의 인문계열 지원할 수 있게끔 글로벌 경영이
이제 다군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바뀐 부분이 또 뭐냐면 모집별로 A형, B형 방식이 있어가지고 인문에도 A형, B형 방식, 그다음에 자연도 A형, B형 방식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좀 더 유리한 점수가 학생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에게 선택하지 않고 점수를 넣으면 A 방식으로 B 방식으로 돌려서 높은 점수를 알아서 학교에서 취득을 해줍니다. 그러한 방식이 인문의 두 가지 방식, 자연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다군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자, 한양대의 반영 비율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또 반영 비율을 또 정리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인문은 탐구가 좀 줄어들고요. 국어가 올라갑니다. 상경은 수학이 좀 너무 셌어요. 그래서 수학을 좀 떨어뜨리고 국어의 비율을 좀 올립니다. 자연은 탐구를 떨어뜨리고요.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을 올렸습니다. 이화여대는 이제 사범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갔고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를 나군에서 다군으로 해서 이화여대가 가나다군 모두 분할 모집하고 있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고요. 자, 반영 비율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은 좀 비중이 높은 거, 파란색은 좀 낮은 편인데 확실히 인문의 경우는 좀 국어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상경 및 자연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영어가 가산이지만 성대, 한양대, 이화여대의 경우는 영어 점수가 또 이 비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수 급감뿐만 아니라 실제 반영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균관대의 경우는요, 영어가 변환 표준 점수, 이제 변환 점수로 변환 표준 점수 방식을 발표를 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작년에는 영어가 점수가 영어가 심히 어렵다 보니까 1등급과 2등급을 똑같은 점수로 줬고 2, 1, 2 똑같이 주고 3등급도 점수 차이를 크게 주지 않았었거든요. 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는 다소 쉬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좀 마지막 순간까지 변환표준 점수 발표할 때까지 꼭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산점의 경우는요, 지금 성대와 한양대가 지금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대와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가산점을 줄지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성대, 한양대는 지금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대는 자연계만 가산점을 주고 인문계 쪽, 즉 사탐을 본 인문계 지원은 가산점이 없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연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화여대도 자연계 과탐만 가산점 반영을 합니다. 이 변표로 6% 가산점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점수 반영이 매우 큽니다. 아무래도 저런 장벽이 있다 보면은 인문계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자연계 쪽, 그러니까 사탐 선택자에도 넘어가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라인으로 또 중기형 외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각 대학마다 마감하는 날짜와 시간이 다르니까 조심하시고요. 신설대는 자, 중앙대 보면 창의 ICT 공학이 다군에 자유전공처럼 이렇게 좀 모집을 합니다. 무전공처럼. 경희대는 자유전공 국제 캠퍼스에도 이제 생겼고요. 한국외대는 자유전공과 또 각 9개 통합 이 모집 단위별로 또 이 단과대별로 좀 자유전공식으로 이제 모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서울시립대가 다군에도 이제 자연계 쪽을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융합 응용화학, 융합 바이오헬스 그리고 첨단 인공지능이 다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변경되는 부분. 자, 중앙대가 반영 비율이 좀 변경됐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인문은 탐구 비중이 올라가면서 국어, 수학의 반영 비율을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수학을 떨어뜨리고 국어를 올렸습니다. 자, 경희대도 반영 비율이 좀 변경됐습니다. 인문은 수학을 떨어뜨리고 탐구를 올렸고요. 사회는 수학을 떨어뜨리고 국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통합대는 모집 단위와 폐지되는 모집 단위도 제가 지금 정리를 했고요. 한국외대는 소셜 사이언스 앤 AI 융합이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음이 지금 이제 보이고요. 서울시립대는 이제 자전 인문 자연을 자유전공 인문 자연을 계열 분리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중경외 시립대는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요. 보시면 역시 모집 단위별로 노란색까지 파란색 계통 보입니다. 역시 자연계는 노란색 쪽이 확실히 수학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라인보다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커졌습니다. 그렇죠. 앞쪽은 좀 10%가 보였는데 중대는 가산이지만 경희대 외대는 또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15%인 경우도 있고 20%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반영 비율만 보지 마시고 1, 2등급 사이, 2, 3등급 사이가 점수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산점 부분도 제가 정리한 것처럼 중앙대는
인문, 자연 모두 각각의 가산점을 줍니다. 경희대도 적용을 하는데 경희대는 비율 적용이 아니에요. 그냥 사탐을 본 인문계 지원자는 그냥 4점입니다. 그리고 과탐은 또 4점을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전공은 또 가산점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쪽의 학생인데 과탐을 응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산점 못 받잖아요. 가산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받는데 내가 못 받는다는 걸 쿨하는 게 아니라 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못 받는 거니까 감점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이때 이 자유전공의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수도 감안해야 되고 가산점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불리함이 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혹시 이제 사탐런의 상황인지 아니면 과탐 두 과목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많죠. 인문도 3가지고 자연도 3가지고요. 반영 비율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서울시립대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인문과 자연 다 있는데 좀 반영하는 비율도 달라요. 네, 인문계 쪽은요. 사탐 두 과목 모두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응시한 학생은 가산점은 어디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 쪽에 받으려면 사탐 두 과목을 다 응시한 학생들만 3% 가산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쪽은 7% 매우 셉니다. 이때도 역시 과탐을 두 과목을 응시해야만 7%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원래 이제 서울시립대가 미적기하에 대한 과목 지정이 있는데 자연 1, 2는 상관없는데 자연계 3만 수학 지정이 풀려 있어요. 지금 어느 모집단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시립대뿐만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상황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집단이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라인으로 건동, 홍숙 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에 서울대하고 홍익대만 표준 점수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 대학은 탐구를 100분위 기반으로 해서 변환 표준 점수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접수 마감일도 다 다릅니다. 건대는 1월 2일 5시고요. 또 나머지 대학은 1월 3일인데 또 마감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설, 건국대, KU 자전, 그다음에 6개 단과대 자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국대의 열린 전공, 인문자연이 다군에 배정됐고 바이오시스템 대학이 다군이 있습니다. 자, 숙명여대 자유전공과 첨단공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것은 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국대의 경우는 여러 모집 단위를 좀 통합하고 폐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 비율 변경하는 부분도 있어요. 기존의 인문 1, 2, 자연 1, 2를 언어 중심, 수리 중심인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수리 중심이라고 해서 자연계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상경 쪽도 이제 수리 중심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동국대 모집군 이동이 이제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숙명여대 폐지되는 부분이 있고 또 통계학과는 반영 비율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이 워낙에 셌는데 수학을 좀 떨어뜨리고 국어하고 탐구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 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건대의 경우는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으로 있습니다. 수리 중심은 제가 써놨죠. 자연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회과학과 경영이 수리 중심이구나. 거의 자연계처럼 처리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KU 자유전공은 언어 중심 방식과 수리 중심 방식 둘 중에 유리한 점수가 있으면 마치 성대처럼 이 둘 중에 유리한 점수로 반영이 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동국대와 홍익대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홍익대도 과목 지정이 있다 보니까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 가산점 부여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여러분이 다 확인하는 것 자체가 실은 겁나는 일이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우리 대성말맥 합격 예측 서비스와 같이 보통 우리가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는요, 여러분이 점수를 넣고 이걸 환산을 하는 게 보면 거기에 바로 유불리가 다 반영이 되면서 거기에 합격 가능성, 즉 안정인지 소신인지 위험인지 이러한 여부를 보통 밝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단계에서는 제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수기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큰 흐름을 이해를 하고 점수를 넣었을 때 왜 내 점수는 대체 이 학교를 넣으면 유리하고 이 학교를 넣으면 불리하지?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인 원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서 꼭 점수를 정확하게 체크 받아보시는 게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이 정신적인 피곤함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숙명여대도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참고사항들도 보시면 또 어떤 가산점을 주는지 여부들도 있습니다. 꼭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숙대는 정말 내 점수가 어느 모집단이 유리한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